국내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의 부진한 소비 전망에도 양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내고 오니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소비 심리 악화에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과매수권에서 뉴욕 증시 충격까지 소화해야 하는 우리 시장, 월요일장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도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02% 강보합이었고 코스닥 0.83% 상승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에 일제히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철강과 방산 업종 등이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뉴욕 증시 급락을 지난 금요일처럼 또 이겨낼 수 있을지 몇 가지 포인트들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수급이 중요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연기금 수급이 받쳐주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가 줄면서 지수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35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은 2,200억 원 가까운 순매도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매도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개인은 28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6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도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는 연기금이, 코스닥은 외국인의 힘이 큰데요. 오늘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34% 하락했고 SK하이닉스 1.1% 넘게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GM의 협력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현대차가 1.48% 상승하며 20만 6천 원, 기아가 0.1% 상승하며 9만 4,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네이버가 2.26% 상승했습니다. 관세 피난처로 주목받으면서 상승세 보였는데요. 마감가는 22만 6,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오랜만에 바이오와 2차전지 대표주가 모두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이 3.7%, 리가켄바이오가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 39만 2천 원, 리가켄바이오가 11만 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 올라서 13만 7,400원, 에코프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6.16% 상승세 보여주면서 6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8% 상승해서 40만 4,500원이었고 휴젤이 7.3%나 올랐습니다. 30만 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도 5.76%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가는 5만 8,800원, 리노공업도 0.6% 상승세 보였습니다. 대체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60전 내린 1,434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화 약세 속에 일본은행 BOJ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가 중요하겠습니다. 환율은 지난 야간 거래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만 다시 1,437원대로 레벨을 조금 높였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37원 20전입니다.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크게 뛰고 또 이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수의 낙폭도 커질 수 있으니 환율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달려온 국내 증시, 이번 주는 변동성이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일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화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단기적인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 시간 26일에는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국내 반도체 그리고 AI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1월 PC 물가지수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발표 전까지는 대기 심리가 다소 강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 전시회와 기업들 이슈도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영상의학회 그리고 금요일에 개최되는 미국 천식 알레르기 면역학회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내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밖에 유한양행의 렉나자 일본 승인 여부가 목요일에 결정되니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목요일에 마멘 베이비 엑스포도 개최됩니다. 오늘 일정도 보시죠.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SM에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인 위너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엔터주 최근에 한안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 보였었는데 오늘 좀 흐름 좋을지 지켜보시고요. 더불어서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체크하시죠.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 강했던 업종 체크하겠습니다.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한 매체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블랙웰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삼성 공조와 TBC, GST, K엔솔, G2파워, 워트 등이 강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 하방 압력이 큰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으로 국내 증시 지금 월요일부터 출발이 불안합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흐름, 환율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주시하시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